안녕하세요. 이번에 연세대학교 의예과 2, 3학번에 입학하게 된 강예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 수능에서 수능 최저를 다 못 맞췄기 때문에 육강탈을 하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재수를 선택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강남하이퍼 기숙의대관을 선택한 이유는 학습 분위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비 고3 때 윈터스쿨로 이 학원에서 이렇게 겨울방학을 보냈었는데요. 그때 학전실 선생님 그리고 담임 선생님들께서 공부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모습이 인상 깊었기 때문에 이 학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문항더 수업이 저에게 성적 향상에 가장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한문항더 수업 같은 경우에는 한문항을 더 맞추기 위해서 담당 과목 선생님들과 거의 1대1 과외를 받듯이 수업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때 국어 과목 같은 경우에는 저의 풀이 루틴을 만드는 데 집중을 했었고,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저의 선생님과 그리고 저의 풀이를 비교를 하면서 더 깔끔하고 더 간결한 풀이를 만들기 위해서 교정을 하는, 풀이를 다듬는 그런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풀이 방법 같은 경우에도 많이 달라졌지만 가장 많이 달라진 점으로는 저의 어떤 마인드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3 때에는 저도 모르는 거품들이 많이 쌓여 있었어서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 주변에서 어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그런 압박감 때문에 스스로에게 좀 부담도 많이 줬었고 자책도 많이 했었는데요. 재수를 하면서 그런 것과는 전혀 동떨어지게 오로지 저에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약간 그래도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잘 보고 싶었다면 올해는 열심히 공부한 나를 위해서 잘 보고 싶다 라는 마음이 조금 더 크더라고요. 약간 이런 점에서 재수를 하면서 저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많이 알아가고, 그리고 저를 위해 공부하는 그런 마인드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아무래도 담임 선생님, 박종수 선생님일 것 같습니다. 제가 수능 직전 한 1주 전에 급성 축농증이 와서 엄청 아팠었어요. 그때 열도 나고 막 코도 맹맹해서 목소리도 이상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매점에서 쌍화탕을 계속 사 먹었었는데 쌍화탕이 이제 수능 다가오니까 품절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지, 이렇게 컨디션도 안 좋은데 수능 어떡하지 이러고 있던 찰나에 담임 선생님께서 편의점에 가셔가지고 쌍화탕을 사다 주셔서 덕분에 수능을 잘 볼 수 있었습니다. 최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한 6평쯤 돼서 실력은 확실히 오른 것 같고, 그리고 풀이 방법 같은 경우에도 많이 바뀌었는데 작년에는 하지 않던 실수를 그때 시즌이 되니까 계속 하더라고요. 특히 가장 자신 있던 과목인 수학에서 그랬다 보니까 이게 공부 방법이 잘못된 건가라는 확신도 솔직히 없었었고 그때 좀 많이 불안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때 좀 약간 힘든, 공부하면서도 약간 이게 바로바로 가시적으로 성적이 보이지 않으니까 힘든 점이 조금 있었는데, 담당 과목 선생님 그리고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내 방법이 맞고 이거를 쭉 밀고 나가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면서 공부를 계속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관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시든 정시든 모든 과목을 잘 봐야 되기 때문에 어느 과목에서도 소홀함이 없어야 되는데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꾸준함으로 승부를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라는 것이 어느 날에 갑자기 기분이 좋아가지고 공부가 잘 되고 어느 날은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공부가 안 되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기분이더라도, 그리고 내가 어떤 컨디션에 있더라도 공부를 꾸준히 할 수 있고 어떤 큰 기복 없이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매점에서 포켓치킨을 꼭 먹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어떤 학습적인 면에 있어서는 과목 선생님들의 수업과 저의 자습, 이거에 싱크로율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수업은 수업대로 듣고 자습은 자습대로 하고 인강은 인강대로 듣고 하면은 자습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마 꼭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담당 과목 선생님들의 수업을 가장 중심에 두시고 내가 이 선생님의 방법대로 문제를 풀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보완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중심으로 해서 계획을 꾸려 나가시면 지금 학원에서도 주어지는 자습 시간으로도 충분히 알찬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6평 그리고 9평 그리고 수능 이렇게 기간을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6평 전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생님의 수업을 가장 중심에 두시고 선생님의 풀이 방법을 따라가도록 그리고 한번 모방해 보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기출이라든지 EBS 수능 특강과 같은 자료들을 활용을 해서 공부를 하시길 추천하고요. 그리고 6평이 끝난 후에는 어떤 지금까지 내 공부 방법이 맞는다는 확신이 드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 이 방법은 아닌가 하는 그러한 의심도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선생님과 상담을 계속 진행을 하시면서 내가 약했던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할 수 있고 그리고 강했던 부분은 조금 더 확실히 강점으로 만들 수 있도록 엔제라든지 아니면 학원에서 주는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푸시면서 연습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수능 직전 같은 경우에는 개념의 공백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까지 공부했던 개념서들을 다시 이렇게 쓱쓱 펼쳐보시면서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그리고 남들이 맞추는 문제를 나는 틀리지 않도록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작년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 차를 탔던 그 공기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는 이 학원이 핸드폰 같은 게 전혀 소지가 안 되다 보니까 1분 1초라도 더 핸드폰을 보려고 막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솔직히 재수, N수라는 것이 성공에 대한 어떤 보장이 되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많이 불안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때 저는 열심히 하면은 그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과정에는 만족할 수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달려보라는 응원을 해주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험을 보든 제가 그 과정에서 정말 여기서 나는 더는 못하겠다라고 노력을 할 만큼의 생각이 전주에 들면은 결과가 어떻게 되던 이렇게 후련하더라고요. 후회가 없이 어쨌든 공부를 했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저는 결과가 어떻게 되든 그 결과에 치중하지 마시고 과정에 집중을 하시면서 내가 정말 후회 없는 20살의 1년을 보내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수험 생활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파이팅!